안녕하세요. 지안에드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오늘 국가직 시험 잘 보셨나요? 잘 보셨겠죠? 오늘 저랑 국어 문제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푸는지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푸는 거 같이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우선 1번 문제,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꼭지점 보이세요? 꼭지라는 말과 점 이렇게 더해진 합성어죠. 그럼 이제 합성어 중에 고유어와 그리고 한자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라도 고유어 어근이 있으면 사이시옷 들어가는 거 아시죠? 사이시옷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3번 먼저 볼게요. 흡입량 밑에 오뚜기, 쌀아기, 법석, 딱따구리 이 중에서도 딱따구리가 뒤에 따라고 된소리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틀린 거죠? 네 번째, 착간, 새빵, 곡간 같은 경우는 모두 이음절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하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죠. 근데 여기 밑에 화병은 그 예외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병이라고 사이시옷 없이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이죠. 3번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두음법칙 중에서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름절의 말이 두음법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고유어나 외래어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뒤에 량이 오는 게 아니라 양이 와요. 그러니까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또 란이 아니라 난이 옵니다. 근데 앞에 한자어가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가 리양 그리고 란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보면 당연히 어머 제가 지금 답을 잘못 적었죠? 2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요거 옆에 나와 있는 2번의 내용이랑 꼭 연결 지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보죠. 두 번째 문제는 기억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싸다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안 보이게 겉에 있는 무언가로 싸서 두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주위를 이렇게 삥 둘러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1번 탈락이고요. 그 다음 짐을 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2번이나 4번도 아닐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꾸리는 거랑 아마 좀 헷갈려서 많이들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3번 정답이고요. 세 번째 문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뭐뭐와 혹은 과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게 앞뒤의 문장의 흐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뭐을 뭐뭐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도 뭐뭐을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그랬으면 이 뒤에 어떻게 넣어야 돼요? 직접 무엇을 찾기로 했다. 아마 여기는 책임자를 찾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책을 속독으로 읽는다에 독이 있습니다. 독. 근데 여기 뒤에 읽다가 또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중복 표현이죠.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책이라고 주어 있죠? 요것을 피동 형태로 읽히다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가볼까요?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첫 번째 빛공해란 이렇게 정의 나와 있죠? 또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인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이런 식으로 예가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요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었어서 2번이 정답인 거죠. 5번 가볼까요? 5번은 기억과 니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불규칙 활용을 묻고 있어요. 그럼 규칙 활용은 다 빼주면 되죠. 걸음이 빠르다의 빠름 이렇게 바뀌는 거 치르다가 치러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의탈락이 나와 있어서 어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의탈락 정도는 규칙 활용으로 넣어준다고 했었죠. 또 바라다를 바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면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이 바뀌는 거 그렇지 않은 걸 한번 점검을 해보죠. 3번에 라면이 부름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형태가 붓다죠? 여기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부름 이렇게 됐습니다. 디귿 불규칙. 맞죠? 그 다음 우물물을 푸다 했을 때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있을 때에는 사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떤 불규칙적으로 좀 비상식적으로 나타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이 푸다는 어떤 경우에 불규칙이 나타나냐면 뒤에 어가 왔을 때예요.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 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우가 탈락합니다. 우가 탈락하는 건 불규칙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맞죠? 그 다음 노랗다는 노랏 히읗 받침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X 공부를 하다가 뒤에 아나 어가 오게 되면 하여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어미가 바뀐 경우 맞죠? 이르다도 볼게요. 이르에다가 어가 오게 되면 이르러라고 마지막에 어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 불규칙 활용이 맞습니다. 어미가 바뀐 불규칙 활용.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함께 볼까요? 기억부터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고전 시가죠. 먼저 현은 뒤에 나와 있는 등불과 연결지어 봤을 때 켜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실 수가 있죠. 또 밑에 니은의 짖을은 짖은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니저는 잊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죠. 무슨다 같은 경우는 무슨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헤어진 님을 그리면서 그 사람 빨리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곧꼬리 새는 봄이 되면 다시 오는데 녹사님은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는 이제 대조적인 그죠? 대조적인 성격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녹사님은 안 오는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는 마지막 4번이죠. 7번 문제. 한자 표기가 옳은 것 찾아볼까요? 네, 한자 표기는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죠. 현실의 실은 열매실자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근성의 근은 부지런할 근자가 들어가야 되고 채용의 채자는 캘 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8번 문제는 화법, 토의 문제고요. 토의의 주제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통일시대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그에 대해서 최 교수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을 우선 설명해 줬고요. 이런 게 토의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는 그런 정보 전달의 기능이 좀 강하죠. 그리고 나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발표를 정 박사가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견이 내포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응답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최 교수나 혹은 정 박사의 생각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자가 이견을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됐지만 2번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화법 문제죠. 앞쪽에 8번에서도 화법이 나왔었어요. 근데 예전에 서울시나 뭐 이런 문제에서 화법 문제 나오고 나면 작문 문제가 꼭 하나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문 문제는 안 나오고 화법이 2문제 나와 있습니다. 공손하게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손하게 말하기. 각각의 경우로 연결지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거죠. 니은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 상대방이 미안해 할까봐 미리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덜어주는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쇼핑하면서 기다리니까 괜찮았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디귿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네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려면 내가 요즘 귀가 안 좋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내 목소리가 작아서 상대방 탓을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여기 정답 3번이죠. 됐죠? 이거 3번. 지우고 3번. 됐죠? 그럼 네 번째, 의견을 동의하는 부분을 찾는다. 이거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앞부분에 이렇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라고 동의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뒤에다 덧붙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버마스가 말한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가 평가한 그 어떤 요즘의 미디어 등장과 관련된 모습? 18세기부터 나타났던 미디어의 등장으로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항상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다음 봤더니 현대사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주고 있어요. 퇴보. 왜 그런가 했더니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거기에 가치관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어떤 공공의 토론의 장이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4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11번 문제 가볼까요? 기억부터 미음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자, 이 경우는 위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폭설, 뭐 대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죠. 대설이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설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볼까요?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주의보는 이러하대요. 그럼 주의보 얘기 나왔으면 그 다음은 경보는 주의보, 경보, 그런 다음 다만 하고서 조금 더 예외적인 상황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요거죠. 그런데 눈은 1시간에 이 정도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교통마비 얘기,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미음에. 그럼 순서대로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대설의 기준, 리을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주의보 나왔으니까 경보 나와야겠죠? 니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벌써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왔고 디귿, 기역, 미음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가볼까요?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언어가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일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언어와 그리고 문화, 사고 사이의 영향이 긴밀하게 있다는 건데 3번에 나와 있는 선지를 봤더니 그 긴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맞고 3번이 정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아마 굉장히 빨리 푸셨을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뭐 하는 것과 같다는 어떤 표현?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항상 1문단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표기 체계와 읽기 과정 사이에서의 연관관계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명료성. 이 말이 뭘까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 글자당 그 철자가
규칙적으로 글자의 소리가 규칙적이다.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그 얘기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정확하게 철자가 그대로 읽힌다는 거예요. 소리와 철자 사이에 굉장히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이해, 비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고 다른 글자에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다. 그러면 앞에서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도 결국은 알파벳이라는 표기 체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나 영어나 사용하는 그 공간, 뇌의 부위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대요.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되어 있는 뇌 부위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어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된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뇌 부위를 연결짓는다는 거죠. 반면 또 나왔어요.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음운 처리와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의존하는 곳이 다르죠.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는 암기해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려서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암기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는 맞겠어요? 근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요? 그러니까 각 소리의 특성들에 따라서 명료성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영어는 예외가 많다 이 경우만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가볼게요. 15번 문제는 고전 시가를 이렇게나 많이 연결을 지었죠. 첫 번째는 효도와 관련 있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회귤 고사죠. 귤을 품에 안고 갔던 한 효자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고사 인용한 거 맞고요.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 이거 황진이가 썼던 고전 시가고요. 서리서리라는 말에서 의태어가 확인됩니다. 됐죠?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은 유수로다 갑없은 청풍이요 님자없은 명월이로다. 대꾸 나오죠? 대꾸랑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연에 귀의하려는 이런 거 우리 뭐였냐면 자연 친화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연 친화. 맞죠? 근데 이제 라가 문제예요. 정답은 먼저 라라고 표시를 해놓고 가볼까요? 이건요 배경치기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어떤 정계에 나가서 관직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암, 바위에 올라가 보니 노암, 늙은 내 눈이 유명 아주 밝아지는 것 같구나. 인사, 사람의 일들은 변한들. 그렇지만 산천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대조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향에 왔다. 편하게 한번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상의 작품이고요. 이상은 지금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암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겸허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또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1번에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글쓴이의 이러한 권태로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암소 이런 암소의 뿔, 암소랑 같이 잔디밭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17번 문제 가볼까요? 황거칠이 처한 상황입니다. 황거칠은 본인의 그 동네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막 경찰이 끌려가고 막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해야 하고 또 마사등이라고 하는 지역도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대요. 자신이 노력했던 것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자 성어를 연결 지어보면 1번은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다음에 속수무책. 속수무책은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2번이 정답이죠. 한거칠. 그 다음은 자가당착. 자가당착은 본인이 한 그 논리에 오히려 묶인 바 되는 이런 상황으로서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 비논리적인 모습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전반칙이에요. 전전반칙은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정답이 2번이었네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현대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현대시에 종결 어미를 잘 봐주세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해드렸었어요. 저랑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두 가지겠는가 의문형이죠. 근데요, 이 의문형이 문답법이 되려면 뒤에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답이 나와 있지 않죠? 자신의 생각,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저 의문형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의문형 어미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종결어미를 봤을 때 그 종결어미가 어떤 정답이 딸려 나오는 종결어미인지 이걸 잘 살펴주셔야겠죠? 의문형 어미일 때. 다음 1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무래도요. 기억에 관용 표현을 찾을 때 여기 앞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일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런 말도 이런 것이요. 이런 말도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걸 테니까요. 어떤 한 나라의 오래된 그런 문화재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4번이 정답이죠. 4번에 나오는 셰익스피어가 바로 그런 어떤 고전, 옛날에부터 내려오고 있는 뭐 문화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벌써 마지막입니다. 20번 문제 함께 볼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추론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분류, 비교, 정량 개념을 우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추론을 하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류 개념을 살펴보면 분류는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위 영역으로 갈수록 의미 자질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되거든요. 우유, 초코우유 그러면 우유의 특성 더하기 초코 맛이라는 특성이 더 더해져서 초코우유가 되죠. 하위어는 그런 거예요. 분류 개념 중에 유니콘처럼 실제 있지 않아도 현실 세계에 적용이 안 돼도 분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의 비교 개념 같은 경우는 논리적 관계를 생각한대요. 그쵸? 마지막으로 정량 개념은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어떤 측정 단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밑에 선지를 봤더니 1번에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분류를 한 거죠. 하위 영역이니까요. 나비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죠. 나비라는 특성도 호랑나비가 가지고 있지만 호랑이라고 불리게 된 그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확인이 다 될 겁니다. 추론 문제라고는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참 다행인 것 같죠? 여러분이 오늘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이어서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방직이나 서울시 준비하실 때에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푹 쉬시고요. 네, 시험 본 그날은 푹 쉬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 열공해 보도록 하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